하나의 문이 닫히면 두 개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듯이 저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파리일대학의 교양미술 수업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책, 작년 23년 11월에 윌북에서 나온 그림 읽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뭐뭐 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마 대중에게 잘 들리도록 지은 제목인 듯 합니다. 저자 김진은 30대 중반에 프랑스로 미술 유학을 떠납니다. 학부 전공이 달라도 입학이 가능한 한국 석사 과정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바로 진학할 수 없어서 학부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고생을 하셨다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 갇히게 되면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 예술산책의 주제들을 엮은 책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두 개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듯이 저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이문재 시인의 말처럼 정말 문은 벽에다 내는가 봅니다. 네, 미술 작품에는 세상과 사람이 담겨 있다는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에드바르 뭉크, 구스타프 클림트, 알베르토 자코메티, 쿠사마 야요이 등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화가들도 있습니다. 그림 읽는 법이라는 책 제목처럼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예술은 구원이 될 수 있을까? 그의 그림 속 여성들은 뭔가 특별하다는 등의 부제가 눈보다는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미술에는 왜 무제가 많을까라는 12강을 가장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정말 너무 궁금해서 깨알같은 글씨를 보려고 한참을 다가가서 보면 무제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작가에게 물어볼 수 없고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작가는 거의 다 무제여서 잠시 실망스러운 감정을 느껴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 이전 유럽에서는 미술가가 작품의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대요. 대부분의 작품이 한 곳에 고정되어 전시되었기 때문인데 국가, 교회, 개인이 예술작품을 주문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한 장소에서 전시를 했고 작품이 별다른 설명이 붙지 않아도 감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문화적으로 친근한 주제를 다루거나 주문자가 직접 원하는 주제의 그림을 요청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작품의 주제는 주로 성경이나 신화, 역사적 사건, 왕이나 귀족의 초상화 등이라서 특별한 제목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세기 유럽의 미술관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대중에게 미술작품을 개방하기 시작했고 관람자가 창작 배경이나 저자가 담은 고유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해서 작품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술가들이 어떤 단체전에 참여하게 되면서 작품의 이름을 갤러리나 큐레이터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래요. 모나리자도 다빈치가 직접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바살이라는 사람이 마담 리자 또는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작품에 실용적인 이름을 붙이는 일은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한 해석을 틀에 가두고 싶지 않을 때는 특히 거친 마찰이 생겼죠. 작가가 의도적으로 작품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이라면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뜻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에서도 로르샤 같은 투사적 검사처럼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하기를 원한 거죠. 감상자들이 작품 앞에서 제목이나 힌트 없이도 감상자 스스로 존재하기를 바란다. 만약 그림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거나 불쾌하거나 악한 이미지를 발견한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게 나누고 싶다는 의미래요. 피카소 역시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죠. 관리자들이나 딜러가 스스로 알아서 붙이게 놔뒀다는데요. 피카소도 작품이 스스로 말하기를 원했던 거죠. 설명이 어디에 좋은 것인가? 화가는 하나의 언어만 가진다. 그럼에도 제목 없는 작품은 작품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현대 미술의 경향에서 보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작품에서 친숙한 형태를 찾아내려 하는데요. 이런 행동은 신기하게도 심리적인 위로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모른 채로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자신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이름을 붙여야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죠. 저자는 우리가 아는 그림들을 보며 궁금했던 부분들을 잘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예술가가 작품의 제목을 붙이지 않는 일은 무엇보다 감상자 스스로 자신의 해석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백을 남겨두려는 시도라고 합니다. 상담에서 침묵도 그 자체가 언어인 것처럼 작품의 제목 없음은 그 자체로 여전히 제목이기도 하죠. 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소통하고 싶은 제목 없음의 영역은 무엇인가요?